네, 안녕하십니까. 영단계 대표 강사 홍진걸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2017년 11월 12일 날 토익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총평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평을 통해서 여러분 중에서 시험을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이제 준비 중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토익 시험이 최신 트렌드가 이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시험 보신 분들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못 준비해서 혹은 내가 이러한 부분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고 이런 걸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신 분도 혹은 시험을 준비 중이신 분, 특히 이제 11월 말에 있는 시험을 준비 중이신 분들과 함께 어떻게 앞으로 2주 정도가 남았는데 시험을 준비할 것인가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전체적인 오버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번에 독해 시험을 보면 느낀 건데 좀 한 1, 2년 전하고 트렌드가 바뀐 게 있어요. 그거를 초점을 좀 맞춰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난이도 이제 여러분 관심 있으시죠? 난이도 시험 보신 분들 위한 페이지인데 난이도 요번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시험은 봤어야 했다. 이번 시험은 쉬웠어요. 그래서 지난 시험에 비해서 월등히 쉬웠고요. 난이도가 뭐 3개가 되는 게 없을 정도로 뭐 LC는 좀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RC의 경우만 말씀드리자면 난이도가 평이했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쉬웠고요. 뭐 딱히 뭐 논란이 될 문제가 5에서도 없고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는데 딱히 없고요. 6도 무난했고요. 없고 7에서 이제 그 난이도가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랑 확 나눠져요. 그래서 그런 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7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게 많은데 그런 부분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총평에서 난이도에 대한 평가는 별 2개 반, 별 2개, 별 2개 반 요 정도로 전체적으로 평이한 난이도였다. 그래서 좀 안 보신 분들은 좀 아까운 시험이 원래 이렇게 그 2주 차에 나오는 시험이 난이도가 아주 쉽거나 아주 어렵거나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난이도를 가졌습니다. 다음 자, 파트 5부터 총평을 해볼게요. 파트 5 한마디로 문법 문제가 좀 눈에 띄었어요. 제가 딱 시험 보러 들어가서 시험지를 딱 보는데 딱 눈에 띄는 게 일단 한마디로 수동태. 수동태 문제가 3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는 수요 동사의 수동태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이따가 설명 좀 드릴 거고요. 하여간 30문제 중에 파트 5 30문제 중에 3문제가 수동태가 나왔다는 것은 큰 거죠. 근데 원래 이 수동태가 시험에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수동태 문제에 대한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건데 요게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 잠깐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수요 동사의 수동태. One more time. 수요 동사의 수동태. 다른 말로 하면 사형식 수동태에 대해서 이번에 출제가 되었는데 그것도 가끔 나오는 난이도 높은 문제니까 이따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5든 6든 7든 준비하실 때 난이도 하, 난이도 중, 난이도 상을 따로따로 준비한다는 개념이 좋아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실수가 없어야겠고요. 쉬운 문제의 특징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나올지 예상이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상이 되고 어렵지 않고 실수가 없어야겠다. 근데 난이도 높은 문제는 이거는 이제 좀 강의도 필요하고 이해력도 좀 필요하고 좀 골치 아프죠. 하지만 적중하기 쉽지 않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따로 대비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번 5에서는 난이도가 이렇게 높은 문제보다는 대체적으로 요 난이도가 많았다. 그다음에 어휘 문제가 요즘 트렌드죠. 어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게 트렌드. 좀 뻔한 뭐 수학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고민해 다가 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요즘 트렌드인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deliberation 뭐 이런 단어가 나오거나 deliberation이 무슨 뜻이죠? 숙고, deliberation 이런 단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렵진 않지만 과연 이 맥락이 어울리는지 이런 좀 생각이 드는 impressions 뭐 이런 단어.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단어 뭐 personnel 이런 단어.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여기에 맞는지 아닌지 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크게 2가지가 포인트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문법 문제, 그래서 수동태가 돋보였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 역시 계속해서 트렌드가 지속되었다. 파트 6, 좀 논리적 흐름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제가 이번 86가 물론 어렵지 않았지만 좀 문제를 보면서 약간 어떤 거에 집중된 느낌이 있냐면 해석을 쭉쭉 해 나가면서 풀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흐름을 타서 논리적 흐름을 타서 그럼 이런 느낌에서 여기 추가되는 문제는 뭘까? 이런 식으로 낸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약간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트렌드가 강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지만 그리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해석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렇게 앞뒤로 짜맞춰서 풀려고 하면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래서 예전 86처럼
이게 막 대충 앞뒤 보고 풀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게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하는 강의 중에 인과, 역접, 추가, 특히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제가 많이 하는데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이 원인과 결과, 그다음에 서로 상반되는 역접, 그다음에 내용이 추가되는 요 추가 내용이 좀 트렌드죠. 요 추가 내용이 86에 자주 나오기 시작한 게 한 3년 정도 됐어요. 이 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추가. 이따가 볼 텐데 이 추가, 이 내용에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햄버거 얘기하다가 피자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의 추가가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과 역접 추가 세 가지가 항상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지만 추가 문제가 이번에 86에 돋보였고요. 역시 지난달에 이어서 어떤 관련된 단어를 연결해서 푸는 연습이 필요한데 첫 번째 줄에 리뷰, 평가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고 정답이 피드백이 나왔던. 피드백이랑 리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거죠. 파트 7에서도 출제가 되었고 언제든지 짝을 지어서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두 비슷한 단어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파트 6도 출제하고 파트 7도 출제하는 거죠. 패러프레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짝지어서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패러프레이즈 250이라는 자료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250개의 짝지은 단어들인데 제가 제 게시판 자료실에 끝나고 바로 패러프레이즈 250이라는 중요한 자료, PDF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쑥쑥 읽어보시면 이 단어가 토익에서는 이 단어랑 이 단어가 짝이구나. 그래서 6에서도 7에서도 쓰일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250까지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운로드 제 페이지에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준비했고 파트 6든 7이든 패러프레이즈 중요하다. 토익에서 쓰이는 단어 중에서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꿀 때 혹은 연관지은 힌트를 줄 때 이렇게 짝이 좀 지어져 있다. 리뷰랑 피드백이 최신 트렌드죠. 이렇게 나왔고 제가 기억하기에 지난달에는 뭐가 나왔었냐면 10월 달에는 호텔이 답이었고요. 기억하시면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힌트가 호텔이 힌트였고요. 정답이 인이었어요. 인. 그래서 보기 중에는 레스토랑도 있었고 뭐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뭐 혼동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보기를 좋겠지만 호텔이 연상되는 것은 호텔을 통해서 고를 수 있는 정답은 인이죠. 이렇게 연관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계속되는 트렌드입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관심 있으신 파트 7. 자, 파트 7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파트 7의 트렌드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예전에도 시험 보고 요즘에도 시험 보시는 분이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저는 시험 끝나고 나오다 보면 이런 얘기 들어요. 나 시간 남았어. 그런 말 놀랍게도 많이 들어요. 시간 남았어. 물론 제가 시험 보는 동네가 좀 학생들이 잘하긴 해요. 제가 봐도. 근데 물론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시간은 괜찮았어. 이런 얘기를 인터넷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더. 물론 이제 상대적인 얘기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예전에는 지문이 엄청 길었어요. 읽을 엄두가 안 나. 뭐 이렇게 길어. 그래서 막 포기하게 돼요. 그런 아주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런 유형이지. 너무 읽을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시간의 압박이 예전에는 파트 7의 주된 어떤 압박이었다면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어휘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길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확실히 짧아졌어요. 근데 내용이 확 많은 게 아니라 뭔가 보기를 가지고 혼동을 주는 거죠. 좀 비교하자면 토플 느낌이 좀 나는 거야. 토익이랑 토플이랑 출제 기간이 같거든요. ETS. 저는 어렸을 때 토플 공부 많이 했는데 이 시간을 충분히 줘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 보기 중에 그 여러분의 논리력이나 어휘력으로 풀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렌드가 바뀌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어떤 여러분이 시간 빨리 풀려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점점 이제 어떤 어휘에 대한 어떤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게 요즘 트렌드죠. 이 제일 큰 트렌드죠. 제가 확실히 느낀 거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 보세요.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가 확실히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예전처럼 똑같아요. 뭐 그냥 보면 누구든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어려운 문제가 특히 추론 문제, most likely, 그 다음에 what can be inferred, 그 다음에 뭐 indicated 이런 문제를 조심하셔야 돼요. most likely, indicated 요거가 제일 대박이에요. 이런 문제에서 추론 문제가 예전에는 그냥 그랬는데 진짜 이제는 문제 같은 문제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혼동을 주는 보기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 시험 예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 본사 지점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캐나다 지점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 지점이에요. 그래서 캐나다 거주자들은 예를 들어서 뭐 오타와로 연락을 하라 그랬고, 그럼 미국 거주자면 펜실베니아인가? 그걸로 연락하라고 돼 있었어요. 그리고 책을 파는 출판사였고, 이 책의 내용은 뭐 요리책이었어요. 요리책. 시험 보시면 기억하시고 요리책이었어요. 예를 시험 안 보신 분들 보세요. 요리책이었고 본사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언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블 지분이야. 두 번째는 나 지금 책을 샀는데 책의 인덱스가 엉망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무슨 문제였냐면 이 회사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알죠? 이 회사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오답을 보세요. 월드와이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 거죠. 월드와이드. 솔직히 말해서 하나는 캐나다고 하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니까 인터내셔널리는 말이 돼요. 인터내셔널리. 그러니까 두 개의 나라만 돼도 인터내셔널이라는 말 쓸 수 있어요. 나라만 바뀌면. 그러니까 한 나라만 더 등장해도 국내용만 아니면 어쨌든 해외로 나가기만 하면 인터내셔널이라는 말 쓸 수 있으면 나라와 나라 사이라는 뜻이니까 인터내셔널. 근데 월드와이드가 오답된 거지. 월드와이드. 월드와이드가 나와서 오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와이드는 전 세계 다인데, 그럼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는 거지. 과연 미국과 캐나다 정도를 가지고 월드와이드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만드는 게 요즘 파트 7인 거지. 그리고 확실한 정답을 줘요. 대신. 정말 누가 대신 정답 확실해져요. 이런 거는 헷갈리게 만들어지지만 return in 1week가 답이었는데 그 앞에 내용이 뭐였냐면 within a week 이런 말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답이죠. within a week. 그래서 그 무슨 내용이냐면 책을 받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일주일 이내로 돌려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정답이 되는 return in 1week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이런 오답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오답이 좀 발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옛날처럼 이렇게 그 지문의 길이가 긴 게 포인트가 아니라 요즘에는 지문의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오답을 절묘하게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답을 좀 절묘하게 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파트 7의 트렌드입니다. 시간 압박에서 어휘 압박. 자,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해볼게요. 제가 정리를 좀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이 부분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안 보신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트 5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파트 5는 제가 네 가지로 나눠서 강의하고 있는데, 구조 문제, 문법 문제, 수거 문제, 어휘 문제. 파트 5는 이렇게 네 가지 다양한 걸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이 해석만을 의존해서 풀면은 해석하는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풀기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배우실 필요가 있다. 그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구조 배우고 문법 배우고 수거 외우고 나머지는 해석하고,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항상 파트 5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걸 보시면 첫 번째 문제에 구조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니어냐 니얼리냐. 숫자가 나오면은 숫자 수식 부사라는 거를 우리가 기술서, 제가 쓴 기술, 토익 0단계 신토익 기술이라는 책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숫자 수식하는 부사였어요. 그래서 니얼리는 숫자 앞에서 답이 된다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리너가 답이냐 클리닝이 답이냐, 둘 다 명사죠. 얘도 명사, 얘도 명사지만 ing형 명사가 답이 된 그런 케이스였어요. ing형 명사는 흔하지 않은데 ing형 명사 외워줄 걸 외워줘야겠죠. 그래서 기술 55에 보면은 명사가 뭐가 있는지 좀 외우도록 돼 있어요. 그 중에서 클리닝이라는 명사가 청소란 뜻이죠. 청소. 참고로 cleanliness라는 명사도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기출이니까. cleanliness. 역시 NESS형 명사도 답이 잘 안 되는데 얘는 청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leaning이랑 cleanliness는 항상 제가 강의하는 레파토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명사형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ing형 명사, NESS형 명사가 귀한데, 기출로 귀한데, 이 클린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정답이고, 클리너가 정답이 된 적은 아직까지 없어요. 클리너 여러분 익숙하시지만 해석으로 극복을 하는 거죠. 해석 약간 들어가고 클리닝이 명사인 걸 알아야 되는 문제가 105번이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문법 구조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listed items냐 listing items냐, 이거는 이제 PP형 형용사인 거죠. 그래서 listed가 형용사로서 나열된이라는 뜻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건 제가 어떻게 강의하냐면, 이게 ed와 ing 차이점을 묻는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식의 문제는 사실 형용사를 찾는 문제다. 그래서 listed를 암기한다. listed라는 형용사가 있다는 걸 암기한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죠. 정답이 되는 PP, 즉 형용사 역할을 하는 PP들이 있다. 그다음 121번은 제일 쉬운 문제예요.
구조 문제 넣었는데 must라는 조동사가 있어서 여러분 다 아실 풀 수 있죠. 동사 원형을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게 강의하다 보니까 약간 일기예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must 다음에 동사 원형. 그래서 achieve가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at the 무슨 무슨 theater가 있었어요. 무슨 무슨 theater인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무슨 theater로 끝나는 단어였어요. theater는 장소니까 at이 맞는 거지. 그래서 at 다음에 장소. 정리해보면 그 다음에 in 다음에 지역이나 공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at 다음에 장소, in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라고 부르거든요. theirs가 정답으로 나왔는데 이게 소유대명사라는 게 뭐냐면 소유격 아시죠? 소유격에다가 명사를 합치면 소유대명사가 되는데 이미 이 단어가 앞줄에 나왔기 때문에 굳이 중복하지 않고 their proposal이라는 표현을 대신해서 theirs를 쓰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사가 중복되는데 옆에 소유격이 있으면 합쳐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their proposal 그들의 제안서를 하나로 줄이면 theirs가 된다. 소유격은 소유 대명사라는 것은 소유격이랑 명사 중복되는 거랑 합친 것이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117번이 currently가 또 나왔는데 거의 1년 전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에 어울리는 부사인 거죠. currently.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currently. 그래서 시제 문제는 반드시 단서가 있는데 현재 시제에 어울리는 부사였어요. 그래서 뒤에 현재 시제 동사 있었고 currently가 정답이 되는 시제 부사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109번과 108번. 그다음에 이제 be awarded 명사까지 해서 세 문제가 수동태 문제였어요. 근데 이 기술에 따르면 목적어가 안 보이면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be was donated랑 are detailed는 뒤에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정답인데 얘가 문제죠. be awarded는 명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award라는 동사는 사형식 동사 혹은 수여 동사라고 해서 A에게 B를 수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럼 수동태를 고치면 얘가 앞으로 주어로 가지만 B는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award A, B의 수동태는 be awarded, A is awarded, B가 된다라고 외우셔야 되는데 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A 입장에서 받는 사람 입장이 주어로 가면서 A is awarded B가 되면 이렇게 시험에 나와서 이렇게 답이었는데 A is awarded B가 되면 A가 B를 받는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A가 B를 받는다. 이런 수요 동사가 뭐가 있냐면 offer가 나올 수가 있고요. 확률 높은 게. 그 다음에 award 확률 높고요. 그 다음에 grant가 또 확률 높아요. grant 다 주단 뜻이에요. 그 다음에 send 이런 것들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동사가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수동태 문제였는데 그 중에 두 개는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없어서 기술이 적용이 됐지만 요거는 기술이 적용이 안 되는 난이도 높은 문제였죠. 수요 동사의 수동태, 다른 수동태에서 총 3개의 수동태가 나오는 이번 시험에 하이라이트 될 수 있겠죠. 수동태 문제가 3개가 나왔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수동태 문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도우즈 후 나왔죠. 도우즈 후 뭐뭐인 사람들로서 도우즈 쓰는 문제였는데 대부분 여러분 응시자 중께서는 뭐 후만 보고도 도우즈 고를 수 있고요. 그냥 도우즈 후라고 외우시죠. 그럼 해석이 뭐뭐인 사람들. 그 다음 120번 접속사 문제 빠질 수 없죠. 접속사 문제 나왔고 접속사 중에 양보의 접속사인 올도가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접속사끼리 이제 해석해서 푸는 건데 해석을 할 때 역접의 접속사가 되는 이유가 첫 번째 문장에 late가 있었고 두 번째 문장에 on time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 포인트만 봐서 반대죠. late는 늦었다는 뜻이고 on time은 시간이 맞는다는 뜻이니까 서로 반대가 돼서 그렇죠. 올도가 정답이 되는 역접 혹은 양보의 접속사가 역시 이번 시험에 나왔고요. 원래 do, although, even though 이 셋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기억을 하세요. though, although, even though는 막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거의 매달 아니면 2달에 한 번 걸러서 그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접속사였습니다. 130번 문법 중에 마지막인데 rather than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rather는 뭐고 than은 뭐냐? 이 rather란 표현은 than이 비교급이 없이 쓰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비교급이 원래 있어야 than을 쓸 수 있는데 비교급이 없으면 rather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rather than은 그냥 than인데
rather than 자체가 독립적으로 비교급 없이도 쓸 수 있는 등위 접속사인 거죠. 뜻은 뭐뭐보다 라는 뜻인데 포인트는 동사 원형이 뒤에 나왔어요. 이 동사 원형이 나오기도 하고 ing가 나오기도 하는데 사전 찾아보시면 이 then이 전치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then 다음에 ing가 나오면 전치사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뭐가 나오는 게 정해져 있지 않거든. 근데 그 당시 시험 당시 보기를 보면 도대체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없거든요. 다른 보기들은 막 전치사 접속사 다음에 동사 원형 못 쓰죠. 전치사 다음에 뭘 써야 돼요? 명사 써야 되거나 ing 써야 되죠. 접속사 다음에 뭘 써야 돼요? 동사 원형이 아니라 주어 동사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rather than이 아니면 동사 원형이 설명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동사 원형 때문에 rather than을 쓰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등위 접속사는 이렇게 해서 많아요. 이렇게 6가지가 등위 접속사인데 양쪽으로 같은 게 나온다. 혹은 같은 게 중복된다. 혹은 병렬 구조다 이렇게 말하는데 동사 원형이 뒤에 동사 원형이 또 있었거든. 동사 원형이 2번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진 문법 문제였더라. 자, 우리 수거입니다. 수거. 수거는 보통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죄다 수거 문제죠. 수거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거 문제는 출제된 걸 보지 않고서는 평상시 영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틀리면서 질문하시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put effort into 이런 것도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니까 아는 거지 평상시에 사람들이 알기 힘든 표현이죠. put effort into에서 into 나왔고요. 공을 들이다는 뜻이죠. put into란 말 put이 나오면 약간 into를 자주 씁니다. put into 이런 말 씁니다. put into가 또 put도 힌트고요. put effort into 공을 들이다. put이 좀 더 강한 힌트라고 볼 수 있죠. put into. 그 다음에 수거가 enough to 부정사.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요? 중학교 때 배운 거? to 형용사 혹은 부사 to 부정사. 이거랑 같이 배웠죠. 그래서 형용사 투부정사 하기에는 너무 형용사나 부사하다. too young to die. 죽기에는 너무 어리다. 이런 표현. to 용법이고 그 다음에 그거랑 이제 상반적인 enough to가 나왔어요. 보기에 many가 있어서 여러 many 쓰신 분도 있었을 텐데 시험 보신 분 중에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판매량이 충분치 못하다. have not been enough to warrant. 보장하기에는 뭐 이렇게 그 맨 앞에 쇼 윈도에다가 책을 잘 팔리면 진열하잖아요. 그 진열을 보장하기에는 판매량이 좀 시원치 않다. 충분치 않다는 뜻으로 인업했는데 매니가 함정이었어요. enough to 부정사.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힌트가 되는 거죠. enough to 부정사. to 부정사.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잘 나와요. enough to. 오랜만에 enough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125배 여러분 많이 틀리셨어요. everything A from B라고 외우셔야 돼요. 이거 수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수거를 모르고서는 푸는 게 불가능합니다. everything A from B, A부터 B까지 모든 것. 우리 뭐 다이소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죠. 다이소에 가시면 뭐부터 뭐까지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우리 백화점에 보시면 뭐부터 뭐까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everything A from B라고 표현하더라. 외워주시면 되고요. 어휘 문제입니다. personnel 이렇게 부르면 다른 말로 staff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아니면 관련되다가 workforce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전 직원 전체를 다 부를 때 personnel 그러죠. 그래서 personnel department 그러면 인사과 personnel 이런 단어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deliberate는 형용사로는 고의적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동사로는 또 심사숙고하다. 그래서 예전에 기초 중에 deliberate for 1hour라는 기출이 있었어요. 그리고 deliberate for 1hour 1시간 동안 생각하는 거지. 이런 게 심사숙고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다는 뜻의 자동사가 돼요. deliberate. 그러니까 deliberation은 숙고 후에 뭐 뒤에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after deliberation 심사숙고 후에가 되는 어휘 문제였어요. deliberation. 자, 이번엔 파트 6 가볼게요. 파트 6의 포인트는 글의 흐름 파악하는 거죠. 파트 6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 흐름에 맞게 다음 문장이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 좀 기억해야 될 게 before long이라는 새로운 어휘가 등장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시험 보는데 before long 처음 봤어요. before long이 머지 않아라는 뜻인데 여기 처음에 나왔어요. before long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 사람은 무슨 은행원이었는데 은행에 입사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았다. 그리고 머지않아 승진했다. 뭐 이런 느낌. 파트 6가 아니면 낼 수가 없는 단어죠. 머지않아. 곧 이어 뭐 이런 뜻이에요. before long. 한마디로 뭐 soon after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upcoming이 자주 이건 단골이에요. upcoming이라는 표현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쓸 수 있죠. upcoming 이벤트란 말 많이 쓰죠. upcoming이 출제가 되었고 upcoming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쓴다. 토익 파트 6에서는 지금 기준에서 발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반드시 물어봐요. 그래서 upcoming이랑 반대가 되는 단어는 previous. 예전에 있었던 거. upcoming은 미래고 previous는 과거인 거죠.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97을 보시면 영탁의 신토익 기술 97번 보시면 파트 6 부분인데요. 앞뒤 문장에 있는 명사나 동사와 관련된 단어를 골라라. 그래서 명사가 앞에 대해서 관련된 명사가 리뷰가 나오고 정답이 피드백이 되는 기술에 적용이 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장 고르기 유형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in addition 나오는 문장 제가 쭉 봤어요. in addition 나오는 문장 also 이 두 가지 비슷한 단어인데 이게 추가라 그래서 논리적인 거죠. 그래서 in addition also 이런 말 쓰면은 하던 말 A가 있으면 B라는 말이 추가돼서 내용을 좀 더 살찌우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맥락의 내용을 또 추가하는 느낌으로 이거는 아직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관찰해 보니까 in addition also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 정답이 됐었어요. 그래서 문장 이런 거 보고 접속부사라고 부르는데 기술 102죠. 접속부사라고 부르는데 이런 접속부사가 아무래도 파트 6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출제된다는 얘기지. 이 접속부사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However, 그러나 방금 보신 in addition, 게다가 그 다음에 therefore, 그러므로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셋은 꼭 외워주시고요. 역시 이 in addition 관련된 그 문장 고르기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문장 고르기 유형은 접속부사가 포인트다. 문장 고르기는 대명사가 포인트다.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he가 나왔죠. 그는 바로 앞에서 어떤 남자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그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he가 포인트가 됐었고 그 다음에 좀 주목한 게 이제 기술이 해당이 안 되는 건데 other specifications 이 단어를 이해해요. 다른 specifications는 뭐가 있다. 그 원고를 좀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요. 원고를 부탁하는 건데 원고의 내용, 원고는 500자에서 1000자 사이가 돼야 되고 그 밖에 다른 조건으로는 그래서 이게 사양 혹은 뭐 요구 조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맥락이 이어지는 느낌. 독해력이 관건인 거지. 그러니까 파트 6는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예전처럼 앞뒤만 보고 눈치를 푸는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맥락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7이든 6든 독해력이 자연스럽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문제가 눈에 띄는데 마지막 문제가 문법 문제였는데 투부정사를 포인트로 해서 어빌리티를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원래 투부정사랑 어빌리티는 짝이 된다는 것을 기술 58에서 볼 수 있는데요. 투부정사, 이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하는 게 명사하고요, 동사하고요, 형용사 이 세 가지는 일부 애들이 전치사나 투부정사랑 짝이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는 6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수거의 구성은 이 세 가지 품사와 두 가지의 요소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은 명사와 투부정사의 결합인 거죠. 명사와 투부정사의 결합.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를 풀 때 뒤에 전치사나 투부정사가 있으면 먼저 확인부터 하셔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파트 7 세 가지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파트 7 세 가지가 중요한데 패러프레이즈라는 거죠. 패러프레이즈 뭔지 설명드릴게요. 패러프레이즈 말 바꾸기죠. SDQ는 skip, details and questions first인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준비한 게 연계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연계 문제 연구 이 강의 이건 강의로 볼게요. 강의로 해서 연계 문제의 패턴을 보므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구나를 그냥 이 강의를 보고 이 총평을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마련해 봤어요. 연계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강의 아니면 이 얘기를 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연계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되었다 코너를 제가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연계 문제 딱 보여드릴게요.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패러프레이즈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먼저 읽었을 때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찾을 때 한번 패러프레이즈 일어날 수 있죠. 여기서 패러프레이즈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단어가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두 가지인데 어쨌든 패러프레이즈는 질문에서 지문으로 갈 때 한번 일어날 수 있고요. 혹은 안 일어날 수 있고요. 근데 특히 이제 힌트에서 다시 정답으로 올 때 한번 여기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패러프레이즈 연습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형광펜을 5개 준비하는 거야. 형광펜을 5개 준비해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설명드리는 건데
내가 이야기한 지 꽤 됐는데 형광펜을 5개 준비되는 이유는 한 지문당 최대 5개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힌트가 되는 부분, 이 표현되는 부분을 서로 같은 색으로 연결하는데 문제마다 다를 테니까 5가지 색깔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색깔로 연결하신 다음에 나중에 봤을 때 이 어휘가 이렇게 바뀌었구나를 한눈에 연습할 수 있도록 패러프레이징을 프랙티스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패러프레이즈는 지금까지 제가 쭉 강의해오던 내용 이런 거예요. 의미는 같지만 어휘를 바꾸는 방법. 예를 들어서 뭐 리뷰와 피드백, 인터넷과 온라인, 뭐 쉽죠. 외우기만 해도 되고, 뭐 아니면 뭐 좀 1차원 수준인 거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컨택이 콜, 뭐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도 지금도 나와 있는 게 한 70% 정도 돼요. 전체 70%. 그러니까 의미는 같지만 어휘를 바꾸는 방식이고 어느 정도 미리 암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트렌드인 거죠. 서로 다른 말이지만 연관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추론하게 만드는 거예요. 추론.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출제하냐면 그 완전 다른 말인데 오늘 수업하다가 나온 건데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그 field라는 단어가 있었고 되게 어려워요. field라는 쓰고 그다음에 profess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profession. 오늘 수업하다 나온 거야. 이번 시험에서도 좀 그런 게 있었고 월드와이드의 느낌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좀 약간 생각하게 만드는 field랑 profession을 같아질 수 있느냐. field는 분야고요. profession은 전문적인 직업을 말하는 거지. 근데 이게 서로 맥락이 같은 거지. 왜냐하면 자기 분야가 자기 직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단어로 패러프레이즈가 보기 힘든 표현인데 이런 식의 패러프레이즈가 나오는 게 요즘 트렌드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단어로 보이지만 그래도 나머지 보기보단 이게 제일 나은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추론이랑 패러프레이즈랑 합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개념의 단어지만 이 맥락에서 같다고 볼 수 있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패러프레이즈가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한 전체 한 30%를 차지하는 거죠. 꽤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 플러스 뭐 좀 돌려서 물어보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직관적으로 바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자, 계속해서 패러프레이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 시험에 나온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Within a week가 in one week였고요. order 그 인도 여자였는데 호텔에서 그 패브릭 그 호텔 커튼 같은 게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걸 보고 이거는 환경 낭비다, 환경 오염이다. 그래서 재활용으로 의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문하는 사람은 구매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온 그런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order, purchase. 그 다음에 뭐 작품 전시에 대한 거였는데 이미지라는 단어가 photographs로 바뀔 수 있는 거 이건 암기예요. 반복되는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index errors.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리책이었는데 인덱스가 잘못됐어요. 페이지가 잘못된 거지. 그럼 페이지 잘못된 것은 조직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어려운 거지. 이런 게 이제 같다고 볼 수가 없지만 좀 고난도 패러프레이즈인 거죠. 이런 게 요즘 트렌드예요. 에어리아가 베뉴가 되는 건 할만하죠. 이 도시에는 그 이벤트를 열 만한 에어리아가 여러 군데가 있다. 근데 문제에서는 베뉴즈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것도 장소란 뜻이에요. 둘 다. 그 다음에 이건 쉽죠. Book a conference. 이게 아마 191번 때 문제였어요. Book a conference는 reserve a meeting room인데 컨퍼런스 룸이 미팅 룸이 된다는 것도 약간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보던 거죠. 그래서 이미 한 70%는 전통적인 패러프레이즈지만 30% 이거죠. 이게 이제 새로운 패러프레이즈인 거죠. 인덱스 에러는 오거나이징 프로블럼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구성을 잘못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 차원 더 생각해야 되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패러프레이즈가 여러분이 잡으셔야 되는 거죠. 앞으로도 제 수업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줄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암기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약간 뭐라 그러지? 그냥 좀 어휘력 자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독해를 많이 하셔야지만 해결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SDQ가 뭐냐면 두 번째요. SDQ가 뭐냐면 제가 강조하는 건데 시간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시험 보러 가면 시간이 부족한데 skip details, details까지 읽을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skip details and questions first. 문제에서 먼저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먼저 보고 들어가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러분이 디테일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무조건 스킵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고유명사 많이 나오죠. 숫자, 표, 그래프 딱 봤는데 이거는 스토리가 아니다. 비스토리. 이거는 스토리 구성이랑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안 읽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막 나열됐는데 여러분 고민되는 게 제목 있고 세부 정보 있고 제목 있고 세부 정보 있고 제목 있고 세부 정보 있고 이런 거 안 읽는 거야.
선생님 그거에서 답이 나오지 않나요? 물론 나오지만 문제부터 읽으라는 얘기지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부터 읽어라. 디테일 부분은 디테일 중에서 반드시 필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킵하고 문제부터 읽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할 경우만 읽는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는 스토리를 먼저 읽긴 하는데 디테일은 안 읽고 문제로 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구하는 디테일을 이때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 먼저 읽고 퀘스천 읽고 디테일 읽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연계 문제. 이번 시험에 나왔던 연계 문제 예를 좀 볼게요. 아, 이런 식으로 연계 문제가 나오는구나. 연계 문제는 더블 패스지가 2개 나오는데 꼭 최소 2개 나오고요. 트리플이 3개 나오는데 최소 또 2개씩 나오니까 총 6개 나오죠. 그래서 최소 8개 연계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한 시험당. 미니멈. 한 뭐 10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꼭 또 추가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면 첫 번째 지문에서 무슨 회사에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10명 이상이 되면 할인된다고 했어요. 근데 컨퍼런스 예약을 12자리를 해라. 그러면 할인을 받게 된다는 게 사실인 거죠. 이렇게 출제되는 거. 두 번째. 일본에서 사촌 동생이 결혼해요. 그래서 휴가를 요청했어. 그럼 웬만하면 보내주잖아요. 근데 안 보내주더라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어.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세 번째 지문에서 트리플이었는데 세 번째 지문에서 결국 기사가 나왔어요. 이 여자가 성공적으로 잘 이끌었다. 그럼 못 갔다는 얘기지. 그래서 답은 뭐야? 이벤트 진행을 담당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무슨 길리니 씨인가? 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G 씨를 나 못 가니까 일본에 있는 사촌 동생 대신 이 사람 추천한다 그랬더니 6개월 이런 사람한테 맡길 수 없다. 그러면 6개월 이 사람 누구냐? G 씨라고 알 수 있죠. 네 번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 이미지를 제출하라고 딱딱딱 세 가지를 보내라고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이메일에 보니까 이력서도 받고 자기소개서도 받았어요 그랬어요. 그럼 받지 못한 건 빠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패러프레이즈 벌어지는 게 이미지가 패러프레이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연계 문제인데 패러프레이즈까지 넣어버린 거죠. 약간 나이도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미지만 못 받았다. 어쨌거는 이미지랑 포토그래프랑 차이점이 뭐냐면 이미지는 전산상으로 주고받을 때는 무조건 이미지라고 하고요. 포토그래프는 뭐 전산상이든 실제 사진이든 다 포괄적으로 받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A 지역에서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지역 출신 작가만 참가 가능하다. 지역 자체의 행사인 거죠. 그러면 정답이 뭐냐면 그 지역 출신 작가만 참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란 이 A 지역 이름은 첫 번째 지문에 나왔고 그 지역 출신만 된다는 거 두 번째 지문에 나온 거지. 합쳐서 되는 그러니까 정보가 결합하는 형태 그런 연계 문제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시험 보신 분한테 좀 더 유익한데 논란이 됐던 문제를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논란 종결 이름하여 코너 속의 작은 코너 논란 종결. 첫 번째 논란이 됐던 게 awarded냐 awarding이냐. 목적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수동태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수요 동사는 목적어가 2개 있다가 하나만 주어로 가기 때문에 하나가 남는다. 그래서 be awarded 명사라고 외우시는 게 좋고요. 해석은 받다가 됩니다. 수요 받다. 주다가 아니라 받다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논란 종결. 클리너냐 클리닝이냐. 클리너란 단어가 여러분 익숙하지만 클리닝이라는 단어가 정답이었고 이건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청소란 뜻이었습니다. 클리너. 청소를 위해라는 뜻이었어요. for cleaning. 그 다음 이 부분. Sales have not been many. sales가 시원치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many가 아니다. 많지 않다 이런 말 쓰는 것이 아니라 many는 명사 명사 앞에 쓰는 거고 이렇게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쓸 수 있는 거는 many는 이제 many 명사 이렇게 쓰는 거죠. many 명사 이렇게 출제되죠. 복수 명사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인업이고 또 한 가지는 투부정사 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 보장하다 뭐뭐를 보장할 만큼 충분치 않았다. 인업 투부정사였고요. 그 다음 요거 틀리시면 있을 거예요. 요거. 자 this랑 theother랑 the ones라는 보게 나왔는데 몇 층에 있는 복사기는 사용할 수가 없고 요 대신 다른 복사기를 사용해라 그랬는데 이거를 쓰게 돼요.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왜냐면 여기는 못 쓰니까 다른 걸 사용해라. 그러니까 디아더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함정은 이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 이 동사가 아가 나왔다는 것은 복수를 쓰라고 한 거죠. 그래서 s로 끝난 보기를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여러분 중에서 나 이거를 왜 못 봤지 이러시면 계실 거야. 이거 쓰시면 되게 많은데 논란 종결 뒤에 아가 있었고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R 때문에 더 원즈가 답이 되는 거죠. 자 논란 종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딱히 이 시험에 대해서 어디서 답도 올라오지 않고 좀 후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논란 종결 동사 원형이 나왔기 때문에 rather than이 답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른 보기는 동사 원형이 불가능한 전치사나 접속사였어요.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는 건 rather than밖에 없었고요. 그거 가능한 것 자체가 얘밖에 없었다. 등위 접속사였고요.
그다음 파트 7이었어요. 이게 좀 어려웠어요. 내가 봐도 좀 헷갈렸다 싶은 걸 좀 모아놨는데 문자 메시지였어요. 근데 뭐 창고를 이렇게 잘 좋은 시스템으로 정리해줘서 고맙다 이런 대화였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거든. We must keep it that way. 우리 그런 식으로 해야겠어. 이런 말이 이게 되게 어려웠는데 그게 의미한 내포다는 의미는 it is hard to maintain a system.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야겠어요. keep이 포인트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겠어요. try to keep it that way. 오케이? we must try to가 빠졌네요. try to keep it that way.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노력해야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내포될 의미는 그런 시스템을 메인테인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노력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try가 빠졌네요. 그래서 이게 답이고 그 외에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이 요게 됐는데 요게 좀 어려웠을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요거였고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뭐 ABCD 7이니까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요게 답이었고. 그다음 페인트 회사를 선정하는 내용이 온라인 챗 디스커션이 있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돈을 잃었다가 오답이에요. 이 이제 조심할 게 최근에 컴퓨터 장비를 구매해서 돈이 없는 거지 돈을 잃은 건 아니죠. 그래서 러스트 머니가 아니란 얘기지. 러스트 머니가 아니고요. 그냥 하루 트레이닝 나가서 외부 트레이닝인가 봐. 그 회사에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그날 클로저라는 단어 나오거든. 클로저. 그날 그래서 회사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문을 닫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이런 것도 어려운 거지. 아니 직원들이 노는 게 아닌데요. 문을 닫는다랑 노는 거랑 틀린 거예요. 그래서 closes라는 얘기는 그 건물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close.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른 데로 트레이닝을 받으러 간다고 생각했을 때 어쨌든 문을 닫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어쨌든 페인트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클로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애매하면.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것도 아마 좀 틀리신 분 꽤 계실 거고. 요리책을 판매하는 회사 질문인데 아까 말씀드린 월드와이드 책을 배송하는 거 오답이죠. 월드와이드가 캐나다랑 미국을 월드와이드라고 부를 수는 없다. 잔영한 정답이 within one week, within a week. 마음에 안 들면 일주일 내에 반품이 가능하다. 두 번째 질문에 인덱스가 엉망이다. 반품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요리책에 대해서 옳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오거나이징의 문제는 인덱스 프로블럼. 그러니까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가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오거나이징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조직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있었고. 인도 재활용 의류회사 창립인데 이 여자가 인도 사람 이름이었는데 어디서 인스퍼레이션 영감을 받았느냐. 호텔에서 갔다가 우연히 호텔 그 행사 사용하고 커튼을 버리는 걸 보면서 이건 정말 환경에 문제가 돼 있구나. 그래서 내가 재활용을 이용한 의류 사업을 해야겠다 결심한 것이 호텔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호텔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남자가 등장하는데 한 오른쪽 마지막 중간쯤에 나오는 남자 이름이 나와요. 인도 사람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람의 누구냐면 이 사람이 직접 이 여자로부터 주문한다 그래요. 물건을 주문한다. 그러면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order를 보고 purchase가 들어있는 단어가 보기에 정답이죠. 그래서 구매한다가 들어있는 물건을 직접 구매한다가 정답이었어요. 회사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제공했는데 이 글의 목적은 이게 좀 헷갈리는데 기업으로만 대상을 하는 게 강사가 교수가 그 기업으로 가서 온사이트가 무슨 뜻이냐면 온사이트를 이해하셔야 돼요. 온사이트가 뭐냐면 그 현장에 직접 가서 강의한다는 얘기죠. 출강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생을 모집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일단은 기업 고객으로 대상하는 첫 번째 부분 기업 당신의 직원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고객이어야 되면 되고 학생이 아니었던 거고. 두 번째 모집이 좀 애매한 게 그럼 대학으로 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강사가 가는 거기 때문에 리크루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이게 좀 함정이었어요. 어렵죠. 갤러리에서 작품 전시하는데 마지막입니다. 6월 20일이라고 딱 집었어요. 6월 20일 날 이게 좀 어려웠어요. 저도 이거 한참 봤는데 6월 20일에 관해서 옳은 것은 그랬는데 평상시보다 연장 운영한다. extended hours. 왜냐면 이게 연계 문제인데 앞에 보면은 첫 번째 질문에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6시까지라고 나와요. 갤러리 운영 시간에 나오는데 6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시회가 열리는데 그날 첫 번째 오프닝 데이라고 그러죠. 오프닝 데이만 그 작가와의 직접 그 관객들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또 추가로 한 10시까지인가 그 추가로 또 뭔가 행사를 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연장 운영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원래 시간보다 첫 번째 질문 나오는 원래 시간보다 늦게까지 돼 있는 거 보니까 시간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종의 연계 문제였고 그거를 좀 찾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작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 20일부터 언제 7월 10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기술서 영장기 신토익 기술의 파트 7분에 적어 놓은 건데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자주 출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나와 있으면 6월 20일이 오프닝 데이인 거죠.
그래서 오프닝 데이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 날짜가 시작하는 날짜가 오프닝 데이가 된 거고 클로징 데이가 된다는 걸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방금 이제 논란이 되는 문제를 통해서 파트 시험을 안 보셨던 분들도 이런 느낌이었구나 잘 전달이 됐길 바라고요. 제 강의는 이게 특징이에요. 직접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사진 찍어서 질문하셔도 직접 답변 달아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캡처한 건데 후기 학생들이 뭘 어려워하나 우리 영단기 인강 사이트를 들어가서 캡처했는데 포스트폰이라는 님이 써주신 건데 제 강의를 듣고 15문제 찍던 거 5문제만 찍었어요. 그러니까 10개가 준 거는 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단기 토익 기술이라는 강의는 실질적인 이런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죠. 그래서 이 후기 써주신 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 듣고 이것 때문에 많이 힘이 됐습니다. 역시 강의가 효과가 있구나. 제가 17년째 강의하고 있는데 그 17년 동안 강의한 통찰력을 영단기 신토익 기술이라는 책에 다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700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면 아니면 그 이상이라도 1차적으로 700점을 목표로 하신다면 영단기 신토익 기술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대표 강사 홍진걸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